자, 일단은 어느덧 미국 증시가 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스멀스멀 올라가네요. 이게 참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더니만 10월달 바닥을 찍고 4주 연속 올라갑니다. 증시가 또 좋은 게 골고루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좋은 거거든요. 막 빅테크만 올라가고 이러면은 쏠림이 심하면 좋지 않은데 S&P 500, 나스닥, 다우 크진 않지만 골고루 올랐고 중소형주도 올랐고 못 올랐던 낙폭 과대주들도 올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는 게 아주 온기가 좀 퍼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요즘 채권도 특이사항이 없어서 다루진 않았지만 채권도 조용히 반등하는 편이죠. 그래도 이렇게 더 떨어지진 않고 있죠.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장세인 것 같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해피해피 나쁘지 않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데이터 봐야겠지만 불프 연말 소비 시즌 앞두고 소비주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월마트, 코스트코, 백화점 이런 주식들이 또 한 주 좋았고 기대감에, 그리고 엔비디아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지만 실적이 너무 잘 나왔음에도 약간의 차익 실현, 또 중국향 AI 반도체 출시를 연기한다 이런 소식을 조정 핑계 삼아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인데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어느덧 여기서 보시면 올해 46% 올랐거든요. 아직 올 연말까지 한 달 넘게 남았지만 그래도 46%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나스닥 지수 상승률 순위에 손에 꼽힙니다. 나스닥 지수 최근 20년 연간 수익률 표인데 20년 동안 4번째고 나스닥 지수가 생긴 이래로 7번째 수준의 상승률이에요. 제가 특이점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이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2009년 연도에 적어놨거든요. 요때인데 53%. 이때가 딱 기억하시죠?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2003년 이때도 바로 닷컴버블 위기 이제 직후죠. 바닥을 기다가 올라오고 여기 3년 넘게 증시가 하락하다가 올라올 때 위기 이후가 역시 강하고 2020년도 코로나 직후였죠. 코로나 2020년 직후에 47%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강력한 위기 이후의 반등장이 또 엄청 센 것 같아요. 증시 격언 중에 떨어질 때도 못 들고 있다면 증시가 상승할 때도 못 들고 있을 거다라는 격언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밍 잡는 게 그만큼 어렵다. 하락할 때 이렇게 나는 손실 보기 싫어 그래서 피해 있다가 또 올라탈 때 다시 마켓 타이밍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렇게 어느새 올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시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정말 난 타이밍을 귀신같이 잘 잡는다가 아닌 이상은 저도 다시 한번 느꼈고 이 네 번째가 46%인데 만약에 연말까지 조금만 더 올라준다면 탑3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코로나 상승률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1%만 더 오르면 돼요. 그래서 훗날에 누군가는 2013년을 보면서 러우 전쟁 직후의 위기의 이후의 기회였다라고 말을 하려나요?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복판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작년이 사실상 엄청난 역대급 하락이었고 유례 없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하락장이었고 2022년이 올해는 그 다음에니까 또 엄청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주목받았던 보고서가 요겁니다. 중앙은행들이 결국은 점점점 항복을 하고 있다. 아니 미국 기준금리 인하하려면 멀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다 따져서 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벌써 여기 딱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3년 만에 금리 인하한 중앙은행들의 숫자가 금리 인상한 은행들의 숫자보다 높아졌습니다. 이건 처음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이에요. 2021년부터 여기 보시면 진한 남색깔 그래프가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중앙은행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 보이시죠? 이 하늘색 금리를 내리는 은행들의 숫자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작았는데 올해부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여기 확대해놨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역전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 은행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 안 내리는데 내릴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지만 못 버티면 내려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아니면 먼저 올렸다던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올린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제 중국, 홍콩은 내리고 있고 폴란드,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이런 남미 국가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애널리스트가 분석하기로는 물론 연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중앙은행들이 항복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멀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개 주요 은행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가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돈줄 조이기도 비슷한 거죠. 이게 올라갈수록 글로벌 돈줄 조이기가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갈수록 글로벌 돈줄 조이기가 좀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돈이 풀리는 거고 위로 갈수록 돈이 쪼여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 피크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증시는 원래 앞서가잖아요. 최악만 지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도 최악만 지나면 증시는 벌써 오르기 시작하고 글로벌 긴축도 이제 피크 찍고 지나가는구나. 이제는 금리 걱정, 돈 쪼이기 걱정은 그거는 악재는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다가 경착륙이라고 하죠. 침체가 내년에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미국도 돈을 왕창 풀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더 풀 수도 있는데 아직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글로벌 은행들이 하나둘 항복하고 있는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보고서가 요겁니다. 유럽도 지금 조기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갑자기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ECB에서 1년에 딱 2번 보고서를 냅니다. 금융안정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사실상 고백을 한 셈이에요. 우리 지금 심각하다. 금리를 더 올리기는커녕 내려야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상 깊어서 저도 읽어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지금 여기 그래프 올라가고 있는 게 부도율 연체율입니다. 가계, 기업 가리지 않고 부도와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스트레스 초기 징후가 발생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ECB 공식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포트를 발간한 ECB 부총재가 코멘트를 한 거죠. 유로존의 경제 악화 위험이 커졌고 우리는 연착륙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침체가 코앞에 있다라고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 듣자마자 이제 투자자들이 와, 이거 금리 더 올리기는커녕 이제 곧 내리겠구나. 유럽 조기 인하다, 이거 이제 못 버티는구나. 얼마 전까지 뭐 물가 잡아야 된다고 엄청 세게 말하더니 안 되는구나, 결국 항복하는구나. 지금 미국은 아직 좀 버티고 있지만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 보고서 나오자마자 유럽의 침체 확률이 50%에서 65%로 거의 전 고점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투자자들이 유럽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을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냅니다. 유럽도 영향력이 크잖아요. 이쪽이 또 금리를 낮추게 되면 사실상 돈을 풀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미국하고 유럽 둘 다 돈줄을 쪼였는데 유럽이 먼저 돈줄을 푸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또 불고 있습니다. 돈 풀면 또 미국 증시에 돈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요. 유럽도 그런데 중국도 지금 결국에 지난주에 항복했다는 큰 시그널이 나왔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부동산은 어떻게든 안 살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공격적으로 부동산 안 살린다, 이렇게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거품 좀 빼고 건전하게 가계부채도 좀 조절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부동산 살리기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이제 건설사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해주겠다고 선언했죠. 여기 이제 엄청나게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은행들이 건설사들한테 담보 없이 그냥 돈을 막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헬기로 돈 뿌린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위권 50개의 중국의 건설사들을 살려야 되니까 거의 580조 원 정도를 그냥 무담보.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거 되게 위험한 정책이다, 이거 잘못하다가 은행들까지 다 부실로 넘어간다, 이거 건설사 살리려다가 건설사의 위험을 이제 은행까지 전가시키는 거다 하면서 되게 이제 부정적인 코멘트도 내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분양해놓고 다 지어지지도 않은 주택이 거의 뭐 2천만 채, 자극적인 언론에서는 뭐 1억 채라고도 하는 데도 있는데 그 금액이 4,4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 해야 어쨌든 이거 완공시키고 이제 입주도 시켜야 어떻게든 진정이 될 테니까 지금 시진핑이 정책까지도 굳건했던 기조까지도 포기하고 부양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돈을 본격적으로 푼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메가톤급 헬기로 돈 뿌린다 이런 게 나오니까 유럽 돈 푼다, 중국 돈 푼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슬슬 유동성 기대감을 또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자료도 중국 집값이 매달 발표되는 게 70개 주요 도시의 집값이 15년 이후로 최대 폭 낙폭으로 낙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낙폭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 달에 0.4% 빠지는 건 엄청 많이 폭락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한국도 더 이상 못 버티고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하한다는 건 아닌데 못 버티는 다중 채무자,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 빌리신 다중 채무자의 연체 금액은 역대 최대로 올라가고 있고, 연체율은 기본이고 법인 파산도 60% 급증하고 은행들도 지금 이자도 못 받는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고 건설사 부도도 날리고, 그래서 한국이라고 안전한 건 아니니까 유럽, 중국도 못 버티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격차가 심한데도 미국이 5.5로 금리가 높고 한국은 3.5밖에 안 돼서 역사상 최대 폭의 금리 격차가 난다고 하지만 이제 한국도 저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처럼 조기 항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점점 나올 수 있다. 외신들도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도 과연 내릴 수 있을까, 뭐 물가가 지금 너무 높은데 진퇴양난이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로 봤을 때 빅4 중앙은행들의 돈줄 쪼이기와 풀기 현황이 이제 매달 업데이트 되는데, 여기 보시면 빅4 중앙은행은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을 말합니다. 요 은행들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돈을 풀고 있다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돈을 쪼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은행들이 긴축하면서 가파르게 쪼였죠. 이거 마이너스였는데 여기 보시면 아직 플러스 전환된 건 아닙니다만은 돈줄 쪼이기가 점점점 누그러지고 있는 건 맞죠. 그래프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년 한 상반기쯤 되면 플러스 전환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돈 푸는 거죠. 그럼 사실상 유동성 장세가 되는데 벌써 증시는 이걸 앞서서 기대하는 거죠. 최악은 지났기 때문에 돈줄 줄이는, 아직 줄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줄이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증시는 야 이제 곧 금리 인하 한대 하면서 벌써 앞서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도 또 하나의 숨겨진 주역일 수 있겠다.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무시 못하죠. 중앙은행들이 돈줄을 쥐었다 풀었다 하는 게 사실상 사이클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매달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게 줄줄줄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알겠는데 뭐 다른 나라 힘들지만 미국이 금리 안 내리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얼마 안 남았다. 미국도 이제 사실상 내년 5월이면 내린다가 일단 베팅이 걸려있고 그건 틀릴 수 있지만 일단 미국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경제가 둔화된다는 지표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자료도 보셔도 기준금리 올리면 결국은 한 1년에서 2년 뭐 길어지면 3년 두고 파산 건수나 부도율이 급증한다는 자료입니다. 아직은 이제 파산 건수, 부도 건수가 높진 않은데 이제 기준금리 올렸으니까 시차를 두고 올라올 건데 이 오른쪽 자료 보시면 부도율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난리가 나는 시점인데 아직 그 절반이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문제 없어 보여 하시는데 밑에서 좀 취약한 기업들부터 부도율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내년 상반기쯤 될 것 같다고 보니까 시장에서 야 내년 상반기면 금리 내리겠구나, 연준도 못 버티겠지, 지금 부도율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봐봐 결국 물가 다 못 잡고도 금리 내리려고 검토하고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끝판왕이지만 미국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되게 미국에서 지금 불프 연휴 시즌인데 미국의 현황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수요일 날에도 499달러, 목요일에도 499달러. 불프라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 가격표가 699달러 적어놓고 끄어놓고 할인한다고 499달러로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도 이런 꼼수 논란 난리잖아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더 비싸게 붙여놓고 할인하는 게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냐 댓글도 막 이렇게 많던데 약간 미국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기업들 꼼수인데 여기도 타겟이라는 마트의 꼼수인데 라벨 뒤에 한번 열어보니까 원래 가격도 649불인데 불프라 그래서 불프 핫딜이라 그래서 보니까 649불인 거예요.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약간 기만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무슨 그냥 라벨만 바꿔 달면 다냐. 여기 보시면 329불인데 세일인데 불프 똑같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소비자들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호황이고 돈도 막 잘 벌고 이랬으면 이런 거 신경 안 썼을 텐데 이제 할인에 엄청 민감해진 것 같아요. 저도 할인 뭐 크게 하는 거 있나 가서 들어가 보니까 에이 뭐야 할인 안 하네 이러면서 약간 나오고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인지 지금 미국도 연말 쇼핑 시즌 인력 채용 을 피크 대비 40% 감소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피크 2021년 초호황기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안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제 둔화되는 시그널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다음 주 데이터 나오는데 소비가 당장 막 갑자기 위축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점점 고용 축소, 경제 둔화 이런 게 시그널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사실 이번 주 이슈는 아니고 2주 전에 이슈된 건데 미국에서는 희대 오레오 스캔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대서특필 했던 건데 이 오레오 과자 드셔보셨을 텐데 이게 100년도 더 된 유명한 과자인데 크림 양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게 팬들이 많으니까 이제 눈치챈 거죠. 근데 1986년에는 크림이 가득했는데 2012년에는 살짝 삐져나올 정도 있었는데 2023년 오늘날에는 크림이 넘치기는 거의 보시면 보이지도 않죠. 근데 저는 이 크림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조사는 아니다. 우린 줄인 적이 없다 이러는데 이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제조사가 아니라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리고 양이 2배로 들어있다 그랬는데 2배인데 이 얇아졌다. 그래가지고 이름 갖고 장난만 친다. 더블 스톱이면 크림이 2배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봤더니 오히려 일반 거보다 못하더라. 엄청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이런 거에 민감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심하고 미국 국민들도 많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난리죠. 그래서 이런 용어까지 있더라고요. 스킨플레이션이라 그래서 들어보셨나요? 대놓고 양 줄이거나 가격 못 올리니까 재료비를 아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의 과즙을 100%에서 80%를 좀 줄이고 싱겁게 만드는 거고 치킨도 좀 덜 비싼 기름으로 튀긴다거나 알코올 도수를 몰래 낮춘다거나 이거 좀 너무했네요. 알코올 도수를 낮춰버리다니 맛을 바꿔버리는 건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은 다들 아시는 양 줄이는 거 몰래 가격을 못 올리니까 가격 못 올리는데 양 줄어들면 사실상 가격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요즘 웬만한 거 1인분 먹어가지고는 이게 양이 안 차던데 이게 사실상 다 우리 물가 올라가지고 고통받게 되는 영향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다. 그래서 미국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금리 더 올리기는 당연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뭐 3월 5월 금방입니다. 연말 지나면 이제 진짜 3개월 5개월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는 앞서 움직이는 거죠. 벌써 금리 인하 반영을 하는 거죠. 내년에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금리는 내릴 것 같으니까 유동성 기대는 해보자 이러면서 좀 먼저 움직이는 것도 있다. 이걸 반영하고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손들도 지금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피크는 지났다. 긴축 피크가 지났기 때문에 달러를 1년 내 최고 속도로 매도하고 있답니다. 지금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인 거 보이시죠? 방향이 약간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이번 일주일 2주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1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달러
달러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 정도 속도로 달러를 처분한 거는 지난 20년 동안 6번 뿐일 정도로 빠른 속도다. 지금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달러를 많이 쌓아놨었는데 그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달러 포지션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실상 달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전 세계로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로도. 그래서 유동성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달러가 내려가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중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유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 꽉 묶여있던 돈들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증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다른 뭐 실물 경제 떠나서 증시 입장에서는 유동성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도 좀 안정되고 달러도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금하고 코인도 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세론자들 다시 나오는데, 이제 야덴이라는 이분은 원래 강세론자예요. 물론 합리적 강세론자라고 불리긴 하는데, 현재 미국 증시가 4,559인데 4,600 돌파하면은 연말 랠리 쉽게 갈 수 있고 내년도 강세장 갈 것 같다, 이렇게 간다, 5,000까지 간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거는 쭉 코로나 이후부터 이어진 상승장의 트렌드를 깨지 않고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닥, 러우 전쟁 바닥, 이번에 10월 바닥 쭉 이어보면은 다행히 증시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기술적 분석가,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 있는데 컵 앤 핸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세 상승을 위한 그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기 모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컵앤 핸들 패턴이라고 표현을 한번 하는데, 요거대로 가면은 이제 4,600만 뚫으면 5,600까지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너지가 강력하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돈도 많고 환경도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낙관적으로 좀 바뀌었죠. 침체기 속 들어가고. 근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료를 냈는데 역시 관망하던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에서 보고 있던 자금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라가니까 4,600 뚫으면 막 엄청나게 들어온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들어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 동안 보니까 주식 펀드에 165억 달러 들어왔는데 이게 1년 반 만에 최대 규모랍니다. 이제 관망하던 자금들이 들어오고 채권에도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주식은 내년에 혹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채권은 오히려 이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까 베팅해야지 하면서 채권에도 절반, 주식에도 절반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하고 주식 둘 다 들어온다. 그리고 또 하나 숨은 공신도 있어요.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데 11월에 증시가 계속 오르냐,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자사주 매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하는 주요 이유기도 한데요. 미국 기업들이 특히 정말 주주 친화적입니다. 배당도 잘 주려고 그러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해서 기업의 가치, 주가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도 정말 많이 해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고 하죠.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하방 지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요 하늘색 적이 평균 자사주 매입 비중인데, 여기 보시면 이번 2주 동안 막대가 치솟은 거 보이시죠? 올해 들어 최고치입니다. 엄청나게 자사주를 사들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애플이나 뭐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현금이 많잖아요. 근데 그동안 조금 실적도 안 좋고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안 하고 관망하고 있었는데, 당장 위험한 것들은 보이지 않고 현금도 많이 쌓이고 해가지고 일단 자사주 매입도 실시.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큰 힘이라고도 하죠. 숨은 것들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401k 같은 그런 연금에 넣으실 때 들어오는 돈이 매달 막 들어오고, 11월 12월에 그런 돈들 막 들어오고, 연금 자산, 우리나라쯤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듯이 미국 국민분들이 월급의 일부를 401k 같은 연금에 넣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들어오는데, 이게 연말에 또 랠리를 도와주는 숨은 공신들하고 많이 불리죠. 그래서 올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금 제가 쭉 읊어드렸지만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딱 심리, 이게 심리 지표, 인간 지표로 판단하기 정말 좋거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비관론이 최고치였는데 그때 기가 막히게 바닥을 찍고 4주 연속, 이제 오른다가 절반에 가까워졌고요. 반대로 둘 중 하나는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셨는데 심리적으로 지금은 급감해가지고 내린다가 20%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걸 그래프화 해보면 오른쪽에 약간 과열 구간에 접어들고 있긴 해요. 단기적인 요소입니다. 인간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7월 여름 때 단기 과열 구간 접어들고 고점 찍고 내려가긴 했는데, 요번에도 공포 구간에서 갑자기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긴 합니다. 심리적으로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바로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요게 이제 지속되다가 상승 동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단기적으로 심리가 좀 과열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또 이제 역발상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참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관론이 많이 커지긴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증시가, 심지어 이제 올해 산타랠리 먼저 온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11월에 산타랠리 왔다고 치자.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11월에 그 정도로 12월에 오를 것까지 다 오른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많이 올랐으면 괜찮지 않냐라고 하실 정도로 대부분 다 올라가지고 반등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배당주도 오르고, 그쵸, 요즘 금리 내려가면서 채권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단기 조금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는 약간 주춤했다. 보시면 뭐 폭락이라고 보기 어렵고,
살짝 떨어졌다가 오르고 떨어졌다가 오르고 떨어졌다가 오르고 조금 조정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타이밍 맞추기 어려우니까 보통 저는 이제 단기 과열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조금 지켜보고 있다 조정 받으면 사든지 뭐 이렇게 하는 편인데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역시나 믿음직스러운 빅7이나 시장 지수는 틈 날 때마다 찬스가 올 때마다 모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하시면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또 아마존 행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행사라서 여기서 AI 발표 많이 할 것 같고요. 여전히 AI 테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존이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기업이랑 협업한다 하면서 반도체도 들썩일 수도 있고 AI도 들썩일 수도 있고요. 물가 발표 있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출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걸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린더 참고하시고 돌아오는 주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좀 충동 매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같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소몽 투자 다이어리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캘린더나 다양한 노트들 활용하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실전 투자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소스박스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